박수 치는 바람에 이렇게 됐어요. 여기 아주 이게 멋있다고 그때 예?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멋있어요. 예. 이게 뭐야? 제가 요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 일단 네스티드 레이아웃이라는 그 개념과 그다음 부스트랩을 어떻게 이용하고 또 결국 부스트랩에서 이런 리스폰시브 그리드 레이아웃 시스템을 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만들면 자동으로 그냥 스마트 디바이스에서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데모 라이브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레이즈에서 레이아웃은요, 그 레이아웃 디렉토리가 따로 있습니다. 대개 뷰 템플릿은 앱 디렉토리에 비유스 디렉토리에 다 모아놨는데 그 중에서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것들은 레이아웃스라는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그럼 레이아웃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파일은 어떤 파일이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탠다드 HTML 파일의 구조를 다 가지고 있는 파일을 우리가 레이아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이즈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레이즈 할 때 보면은 HTML5를 다 쓰는데 HTML5를 선언하는 게 맨 위에 오죠, 그죠? bang doc type 해가지고 HTML 하면 아주 간단하게 HTML5에 대해서 지정을 할 수 있고 그런 형태의 이제 헤더가 있고 HTML 있고 그죠? HTML 있고 이렇게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레이아웃 파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 우리가 이제 레이즈에서 파셜 템플릿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뷰 템플릿 뭐 이런 말도 쓰고 그런 식의 어떤 그 템플릿 파일은 그런 전체적인 스탠다드 HTML 파일 형태가 아니라 그 위에 빼버리고 바디에 들어가는 HTML 스니펫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거를 이제 템플릿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의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레이아웃이 application.html.erb 파일이죠. 요 파일의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의 전체 레이아웃을 관장하는 파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application.html erb 파일 하나만 있느냐? 레이아웃 파일은 n수로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개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컨트롤러별로 레이아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별로 가지는 레이아웃은 레이아웃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HTML 파일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이제 템플릿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 전용 레이아웃, 그러니까 파셜에도 파셜 전용 레이아웃이 될 수 있고 액션 레이아웃도 만들 수 있고요. 레이아웃은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 액션단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파셜 레이아웃도 만들 수 있다. 파셜 레이아웃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요. 표준 HTML 형태가 아니라 HTML 바디에 들어가는 일부분의 코드 섹션을 HTML 섹션을 말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파셜 템플릿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리팩토링을 하기 위한 방법. 리팩토링을 해서 아주 긴 문장을 중간중간 잘라가지고 별도의 파일로 엑스트랙트 해버리고 그래서 거기에는 렌더 명령 써가지고 그 파일을 렌더해주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가독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코드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중에 하나가 템플릿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이작스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파셜 템플릿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차적인 효과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드 일부를 익스트랙트 한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가 보통 액션이 실행되고 컨트롤러가 호출이 돼서 라우트가 외부로부터 이제 리퀘스트가 들어와서 그 라우터가 이제 그 리퀘스트된 그 HTML URL을 보고 RESTful 방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죠. 그래서 맨 앞에 나온 게 컨트롤러, 그 다음에 액션 뭐 이런 식으로 표준 라우팅 포맷을 보고 있는데 라우터가 route.rb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라우팅 테이블을 보고 이제 그거를 구분을 해줍니다. 리퀘스트 들어온 URL을 가지고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건 어느 테이블, 어느 라우팅에 매칭되는구나. 그걸 찾아가면 거기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은
routes.rb. 자, 여기에 보면, 자, 여기 routes.rb 파일인데요. 요게 결국 뭐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URL이 어떤 포맷에 들어오냐에 따라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URL 문장이 있죠. 여기. 요 포맷에 맞춰 보는 거예요. 얘가. 맞춰 봐서 만약에 여기에 들어온 거 맞다. 그러면은 요거는 URL은 어떻게 연결되느냐? 아, 유저 컨트롤러의 like 액션으로 액션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유저 컨트롤러를 불러주고 유저 컨트롤러에게 너 like 액션을 실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얘가 like 액션을 실행할 때 자기한테 넘어오는 파라메타를 알 수가 있죠. 왜? 여기에 이렇게 심볼로 표시되는 부분이 바로 파라메타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그멘트를 분석해서 중간에 여기에 있는 URL과 매칭되는 부분에 그 값을 불러다가 파라메터를 이용해서 액션에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참조하냐? 파람스 꺽쇠에다가 그 심볼 이름을 해가지고 쓰는 거죠. 여기서는 파람스 아이디를 쓸 수 있고요. 여기서는 또 파람스 라이커블 타입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람스 라이커블 아이디를 쓸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액션과 이제 뷰가 이렇게 연결되면서 액션의 역할이 이제 작동이 끝나면 그 결과를 렌더링 해줘야 되죠. respond to로 메소드를 호출해서 되는데 사실 respond to 해가지고 안 해도 사실 디폴트로 그 액션 이름의 다음에 .html, .erb에 대한 템플릿 파일을 그냥 가져옵니다. 요게 컨벤션입니다. 레이스의 컨벤션. 사실 내가 지정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AJAX 기능을 쓰려면 분명하게 디폴트가 아니고 format.js잖아요. 그죠? 그때는 지정을 해줘야 돼요. format.js를 꼭 써줘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AJAX 구현 해놓고 format.js 한 줄 안 써가지고 왜 이것이 AJAX가 안 되느냐 한참을 며칠을 고민하다가 보니까 format.js를 안 써줬기 때문에 꼭 그 format.js를 써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디폴트 ERB가 되지만 AJAX 할 때 그렇게 써주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액션에서 뷰 템플릿을 이제 렌더링 할 때 그 렌더링 엔진이 디폴트는 ERB 엔진입니다. ERB 엔진. 근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잼을 레스 잼을 쓰게 되면 레스 엔진이 그 템플릿 파일을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흔히 듣는 것이 해물이라는 게 있죠. 해물 엔진이 있습니다. 해물 엔진. 그다음에 슬림 엔진이 있고요. 슬림이 사실은 해물보다는 더 깔끔하더라고요. 저는 해물에 대한 경험이 있지만 슬림 경험은 없는데 최근에 슬림을 한번 보니까 정말 더 깔끔하더라고요. 해물 앞에 퍼센트 표시가 계속 붙어서 굉장히 지저분한데 정말 슬림은 그 퍼센트 표시까지도 없이 그냥 HTML 순수한 코드 가지고 클로징 태그가 없어. 그냥 스타팅 태그만 있지 아주 간단하게 쓸 수 있겠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한번 슬림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엔진을 쓰는 거에 따라서 사실은 템플릿 파일의 맨 끝에 확장자가 ERB가 될 수 있고 해물이 될 수 있고 슬림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그 슬림에 대한 슬림으로 코딩을 해놓은 겁니다. 보십시오. 이 클로징이 없어요. 전부 다 헤드 뭐 닫는 게 없죠. 꺽쇠도 없죠. 정말 심플하죠. 단 요거는 탭으로 구분해줍니다. 스페이스 투 스페이스인가 아마 그 탭으로 구분만 해주면 그게 되고 중간중간에 간단하게 이런 일드 같은 경우에는 이퀄 사인을 두 개로 겹해 이중으로 쓰는 그런 거 간단한 문법이 있어요. 그것만 자기가 잘 지키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해물입니다. 해물은 보시다시피 이제 퍼센트가 앞에 붙게 되는 그런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레이아웃에 대해서 구조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이아웃이라고 이끌을 하면 이렇게 HTML의 헤드 태그, 바디 이런 식으로 형태를 가진 걸 레이아웃이라 한다. 근데 레이즈에서는 이 레이아웃 파일에다가 사실은 액션에서 마지막으로 만들어주는 액션 결과로 만들어진 렌더링 파일의 렌더 결과를 어디다 넣어주냐면은 바로 레이아웃 파일에다가 집어넣어줘요. 그게 바로 파란색 있죠? 파란색의 액션에서 액션 결과를 가지고 뷰를 갖다가 렌더링 할 때 그 결과를
바로 여기 바디에다가 넣어주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뷰 파일에다가 부분적으로 HTML 태그 세그멘트를 별도로 빼서 파샬 기능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파샬을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파샬 템플릿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신형 구조로 레이아웃, 그다음에 액션 뷰의 결과가 보이고 그 안에 파샬 템플릿이 들어가서 리팩토링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에다가 각 컨트롤러 레이아웃은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에서 상속을 받습니다. 근데 디폴트로는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레이스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컨트롤러를 만들게 되면은 자동으로 여러 가지 그 부수적인 파일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때 컨트롤러 스페시픽한 레이아웃 파일은 안 만들어줍니다. 그게 아마 2점대는 기본으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아마 레이즈 2.3 버전인가 그때는 레이즈 제너레이터 컨트롤러 하면은 자동으로 컨트롤러 레이아웃 이름이 만들어졌어요. 레이아웃 이름은요, 그 컨트롤러 이름에다가 .html, .erb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아웃 파일 이름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이름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게 컨벤션입니다. 레이즈에. 그래서 만약에 아까 뭐가 있습니까? 웰컴이라는 컨트롤러가 있다. 그러면 welcome.html.erb 파일이 그 컨트롤러의 레이아웃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컨트롤러 레이아웃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은 적용이 안 돼요. 그럴 때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두고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을 두고 컨트롤러 레이아웃을 넣어놓고 싶죠. 그럴 때 바로 네스팅 기술이 필요해요. 네, 그걸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좀. 그래서 이제 코드를 보면 레이아웃이 이런 식으로 HTML 안에다가 헤더 있고 그다음에 바디와 바디 사이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레이즈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니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yield라는 하나가 딱 들어가 있어요. 바디에. 저 yield가 바로 액션의 뷰 템플릿 파일에 만들어서 여기에 들어가라고 하는 섹션 표시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yield가. 저 yield는 루비 랭귀지에서 yield라는 거 혹시 아시죠? 그 yield가 결국은 이제 그 블록을 넘겨주게 되면 그 블록을 실행하는 그게 yield라는 명령이죠.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 yield를 저기다 삽입해도 다시 말해서 플레이스홀더 같은 그런 기능을 해요. 플레이스홀더. 그런데 이거는 지금 yield가 이름이 없어요. 뒤에 이름이 없습니다. 뒤에 그냥 이거는 이름이 없는 그냥 yield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위에 같이 이렇게 yield 다음에 이름이 있습니다. 심볼이. 이거는 named yield라고 하죠. named yield.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는 헤더와 헤더 사이에 특별히 자기가 추구하고 싶은 스크립트와 명령들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액션의 뷰 템플릿 단에서 저 헤드에 해당되는 컨텐트를 만들어서 붙여주기만 하면 저 yield가 저 헤드를 호출만 하면 그대로 가서 저기다 넣어줘요. 그래서 저 yield가 저런 효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레이아웃과 뷰 템플릿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뷰 템플릿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yield와 연결되는 것이 content4라는 메소드입니다. content4 메소드에다가 두 블록 안에다가 만들어주는 모든 컨텐츠가 바로 yield 헤드로 참조해 볼 수 있는 그렇게 불러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죠, 사실. 이런 심플한 그런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요약하면은 yield는 하나의 플레이스홀더 같은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yield와 named yield와 같이 이렇게 이름이 붙은 yield를 하게 되면은 content4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 이름에 대해서 두 블록 안에다가 콘텐츠를 만들어주기만 하면 된다. 예를 들면 이렇게 봐. 꼭 헤더 뭐 봐. 내가 정하기 나름이죠. 이렇게 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또 있네. 뭐 요건 한꺼번에 다 하죠. 와, 21분 10분 남았네. 자, 그러면 다음 그러면 이제 네스티드 레이아웃. 아까 잠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레이아웃 안에 레이아웃. 그게 네스티드 레이아웃이잖아요, 그죠? 또 그래서 컨트롤러의 레이아웃을 전체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에다가 쑥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또 정리하면 yield라는 말이 나오고 그 yield는 named yield와 yield는 content4하고 매칭이 돼가지고 쓰게 되면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다. 루비에서도 이런 yield라는 명령이 있는데 루비 코드를 보시면 이렇게 테스트라는 메소드를 정의해 놨을 때 중간중간에 yield를 넣어놓죠. 정의한 다음에 테스트를 호출할 때 호출 파라미터로 블록을 넘겨주게 되면 이 블록이 yield라는 자리에서 블록이 이벨리에이션 돼서 실행이 된다. 이게 루비에서의 yield의 용법이거든요. 우리하고 레일스에서도 비슷하잖아요. 자, 그래서 또 다시 설명하면 지금 이제 액션 뷰에서 이런 형태로 컨텐트 4 블록 안에다가 어떤 컨텐트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레이아웃에다가 이렇게 넘어가겠죠. 넘어가면은 네임드 일드를 쓰게 되면은 특정 일드에 대해서 헤드 일드를 불러주고 여기는 전체 레이아웃에 대한 결과를 그냥 뿌려준다. 그리고 이거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만들어지는 것이 렌더링 결과가 일드 헤드 한 것은 simple page죠. 그래서 a simple page가 여기 박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액션의 뷰 템플릿 레이아웃, 뷰 템플릿 렌더링 결과는 이 일드에 들어와서 헬로 레이스가 이러한 식으로 박히게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레스티드 레이아웃이 어떻게 되냐? 레스티드 레이아웃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지금 왼쪽에는요, 오른쪽에는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 레이아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MVC에서 모든 어플리케이션의 컨트롤러 하는 그런 컨덕터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잖아요. 컨트롤 이름이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죠.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이름이 뭡니까?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 그죠? 그러니까 모든 컨트롤러는 뭡니까?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에서 상속받죠. 마찬가지로 레이아웃도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에서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컨트롤러,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에 상속받는 컨트롤러에 별도의 레이아웃이 없으면은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 상위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을 컨트롤러가 쓰게 되는 거고 자기 갖고 있다면은 위에 건 안 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네스팅이 필요한 것은 전체 레이아웃이 있으면서 각각의 컨트롤러가 가지는 레이아웃을 그 안에 슬쩍 집어넣어가지고 쓰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네스팅 레이아웃인데 방법은 굉장히 또 심플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왼쪽에 이건 컨트롤러에 대한 레이아웃이죠. 컨트롤 레이아웃인데 어떻게 쓰냐면은 전체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이 렌더 템플릿이라는 옵션에다가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이 있는 그 위치 레이아웃 슬래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명령을 실행하면요, 이 오른쪽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이 여기에 그대로 다 들어옵니다. 그대로 다 들어옵니다. 그대로 다 들어오면 그 윗단에서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정의되어 있는 이 파일이 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일드 스타일시트, 일드 컨텐트라는 것만 있기만 하면 그대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쉴드와 스타일시트와 컨텐트에 대한 컨텐트 4를 정의를 해주는 거죠. 이것이 뉴스 컨트롤 레이아웃입니다. 굉장히 쉽죠?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불러보면 돼요. 이거 밑에 해도 깔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가 필요한 부분에다가 일드 이름을 갖다 써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해당 뉴스 컨트롤에다가 각각에 대해서 정의해 주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거죠. 컨텐트 4라는 퀘션이 붙는 이런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해당 컨텐트, 그러니까 그 파라미터로 넘긴 심볼에 대한 컨텐트가 있느냐를 디텍션하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컨텐트라는 게 있으면 그 컨텐트를 일드해줘라. 없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렌더링 결과를 일드하라. 요거 한 줄만 써주면 돼요. 예. 이렇게 해주면은 그런 네스트드 형태로 구현이 되고 또 요 안에서 또 다시 또 뿌리를 칠 수가 또 있습니다. 뿌리를 밑으로. 똑같은 그런 로직을 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스폰시브는 이제 그 우리 부스트에 보시면은 2, 3에서도 다 지원이 되죠. 파운데이션 4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디바이스가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디바이스 크기별로 맡기는 거고 또 일반적으로는 12 그리드 시스템이죠. 일반적으로 12개의 그리드를 가지고 컬럼을 나누어서 디자인을 하더라고요. 더 잘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커스텀 밸류 값을 베리어블 값을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건데 바꿔 보니까 이 CB 그리드 시스템이 제일 좋더라고요. 5분, 4분. 4분은 뭐 나중에 저녁에 맥주 먹으면서 하죠. 자, 프리드 레이아웃.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해요. 라이브는 뭐. 그 프리드 레이아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리스폰시브 레이아웃이죠. 리스폰시브란 말도 쓰기도 하고 프리드란 말도 쓰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부스트랩에서는 이제 그 프리드란 말을 쓰더라고요. 프리드 레이아웃 하는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뒤에다가 프리드를 붙일 때 프리드를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컨테이너 있고 그 컨테이너 안에다가 로우 프리드라는 걸 씁니다. 로우 프리드. 로우 프리드는 폭 전체를 가는 그 로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줄어들면 그 폭이 줄어들어요. 자동적으로. 요걸 써주고 그 다음에 한 줄에 컬럼을 몇 개로 나누냐에 따라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뭐로 나눴어요? 12개의 시스템, 그리드 시스템 중에서 스팬 2와 스팬 10으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스팬 2 폭이 컬럼이 있고 오른쪽에 10개 길이의 넓이의 컬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단위죠. 2 columns.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값을 렌더링 해주면 되죠. 여기에 들어가면은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돼 있고요. 그래서 지겹죠? 감독이 하는가요? 깨달음이 내 위치에 깨달음. 한 5분만 더 주세요. 5분만. 예. 저 포트를 조금만 키워줄 수 있어요? 예? 커맨드 플러스. 요거요? 네. 좋습니다. 됐습니까? 네. 뭐로 할까요? 레이아웃. 레이아웃 내가 만들었었나? What? 레이아웃이 있나요? 여기는 없죠? 네. 없네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There is new layout.